사업투쟁 승리하고 생존권을 삭수하죠. 시간이 지금 저기 충전이에요.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언제 들어올지 미정이에요.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기화물연대 차주들은 이미 복귀 움직임이 시작이 됐고요. 국민의 안전을 위한 투쟁은 이제 우리 현장에서 돌입할 것입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9일 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서 파업을 전격 철회하고 파업 16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뒷이야기들, 남은 과제들은 무엇인지 윤수영 사회정책부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일단 화물연대 파업이 이제 올 들어 첫 번째는 아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 1차 파업을 진행했다가 8일 만에 철회한 적이 있습니다. 예. 쟁점이 됐던 건 안전운임제인데요. 6월 1차 파업 당시엔 안전운임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정부가 논의 끝에 안전운임제 운영을 3년 연장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화물연대는 이후에 3년 연장이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서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이번 2차 파업을 벌였습니다. 이 안전운임제라는 건 이제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비용을 보장해주자는 겁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도입이 됐고요. 이렇게 적정임금을 보장을 하게 되면 이른바 돈을 더 벌기 위해서 과로하거나 과속하고 과적하는 걸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안전운임제라는 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제도인데다가 시행 효과도 불분명해서 이 정확한 효과가 검증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된 정부의 대응이 화물연대 예상과는 다르게 나온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대응, 이전보다는 좀 강해졌다라는 인식을 받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건가요? 네, 지난 1차 파업 때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풀었던 정부가 이번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을 하겠다며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한 첫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후 9일 만에 철광, 석유화학 분야에도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로 발동을 했고요. 이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도입된 업무 개시 명령은요. 네. 강제로 영업에 복귀하도록 정부가 명령을 내려서 지키지 않으면 화물 면허를 취소시키고 형사처벌하는 등 압박을 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러자 현장에선 속속 업무에 복귀하는 화물차주들이 늘었고 이에 각 산업 분야 출하량이 평년 수준으로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결국 지난 9일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 여부를 찬반 투표로 진행을 했고요. 61.8%가 파업 종료에 찬성을 하면서 파업은 막을 내리게 된 거죠. 이후에 정부는 원래 내놓았던 안전운임 3년 연장안에 대해서 이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이미 파업을 한 입장에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화물연대가 얻은 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화물연대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이 백기투항이라는 지적이 노동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가 화물기사 뜻에 따라 철회된 건 노조 지도부가 무리한 파업을 강행했다는 걸 자인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화물연대 부산본부에선 지도부가 조합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투표에 불참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장의 노동자와 노조 지도부 간의 입장차가 크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전과는 달리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 동력을 좀 상실한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무엇보다 이번 사태로 민주노총이 큰 상처를 입었다는 평가가 큽니다. 지난 6일 강행한 총파업에서는요. 현대차 노조는 100여 명의 간부만 참석을 했고요. 현대중공업은 아예 불참을 하는 등 대형 사업장들이 사실상 거의 불참을 하는 일이 빚어졌습니다. 또 화물연대 파업 철회로 14일로 예정됐던 총파업도 취소가 됐습니다.
이 80년대와 90년대 투쟁적 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세력이 이제는 은퇴를 할 시점이 되는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인 20대와 30대가 강경투쟁에 익숙하지 않고요. 오히려 불만을 가지면서 괴리가 커졌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또 이른바 MZ세대가 노동시장의 45%를 차지하는 주도 세력이 됐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합니다. 기성 노동운동가에 비해서 이 먹고 사는 문제나 실용적인 관점을 더 중요시하는 MZ세대들인 만큼 화물연대 파업 철회에서도 운송 개시 명령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였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파업을 바라보는 여론도 어땠습니까? 이 여론도 좋지 않았는데요. 파업 동력이 떨어진 배경으로 파업을 지지하는 여론이 과거에 비해 약화됐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일부터 8일 동안 조사한 조사에 따르면 우선 업무 복귀 후에 협상을 해야 한다가 71%로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해야 한다. 이거에 21%에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결국 여론의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 화물연대도 파업 철회를 선택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번 파업 사태를 통해서 민주노총도 변화의 계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기업은 경영 혁신을 계속해서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동계는 혁신을 따로 이렇게 혁신이라는 게 없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과거의 방식을 버리고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런 지적도 나왔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불법 파업은 절대로 안 되지만 그래도 한 번쯤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사실 우리가 대부분 이 노동이라는 걸 하면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파업을 비난하기 전에 왜 그들이 파업에 나선 건지 이런 것들을 한 번 정도는 고민을 해본다면 향후 이런 갈등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윤 기자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